사회 행복합니다. 예, 통합적 관점. 그러니까 오늘 모의고사 치셨는데, 다들 고생 많았고, 방학 때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등급 위주로 좀 봐야 된다고, 점수가 아니라.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교육과정에 처음이고, 원래 산모가 좀 어렵게 나오는 감도 좀 있습니다. 교육과정 처음인 친구들은 특히. 그래서, 뭐, 어려웠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시간 배분하고 하루 종일 시험 보는 거에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내신이 5등급제라서 아마 거의 다 수능을 봐야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수능 치는 훈련 이런 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예를 들면 내가 4등급이야. 내가 3월 모의고사에서 1학년 처음인데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앞으로 3등급만 더 올리면 되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좀 우리 학원 친구들은 역사랑 뭐 이런 거 좀 3학년 때랑 중3 때랑 해와가지고 좀 나름 잘 봤겠죠. 좀 잘 본 친구도 많은 것 같아요. 다행히 국어도 꾸준히 해왔고 이래서 예, 너무 속상해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수행평가. 어, 아마 이게 지금 배국고등학교 1학년 학 친구들은 첫 고배점 수행입니다. 고배점 수행평가. 무려 20점이죠. 예. 와,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시험 몇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수행이죠. 그래서 이 수행을 진짜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좀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특히 초반이 점수 받기가 좋은 게, 다른 친구들이 3월 초에는 아직 이런 글 써본 경험도 없고 좀 대충 하려는 경향도 있고 그래요. 근데 고2, 고3 되면 다 열심히 합니다. 잘하는 애들은. 그러니까 지금 이럴 때 조금 잘해 놓으면 빨리 잘하는 거에 익숙해지고, 이 정도를 써서 내면은 점수가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라는 걸 빨리 파악을 했을 때 앞으로 수행평가를 잘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딱 우위를 정하는 거니까. 무려 20점이에요. 무려 20점. 엄청나요. 한번 잘 해봅시다. 자, 이거 먼저 봐야 될 게, 수행평가 받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요거예요. 배점 기준, 채점 기준. 보면은 기본 점수로 8점 들어가고요. 아예 안 보면 7점 줍니다.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두 가지의 평가 요소가 크게 나눠져 있는데, 문제 분석하기랑 해결책 제시하기예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은 요거야, 요 네 개야. 그냥 타당하게 분석했냐 이거잖아요. 점수 그냥 줍니다. 요 네 개는 내가 봤을 때. 근데 요거 문제죠. 특히 이겁니다. 자, 이슈를 제대로 정했는가?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논쟁이 되는가? 선생님이 이 블로그 글에도 써놨지만,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된다. 아니면은 뭐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요런 거 이슈는, 이렇게 크고 뻔한 이슈는 논쟁이 되질 않아요. 논쟁이 되질 않아요. 뭐 예를 들면 9대 10 정도로, 10대 9, 1대 9 정도로 반대 의견이 1 정도 있는데도, 그럼 이건 너무 치우쳐져 있으니까 안 돼요. 거의 5대 5에 가까운 논쟁, 찬반이 갈리는 논쟁 이슈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걸 왜 선택했는지, 이걸 타당하게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이것도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거. 요게 내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는. 주제 선정이에요.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서술했는가, 사회적 부정적인 쟁점에 대해서. 논리적이라는 게 뭐예요? 근거가 타당하다라는 거죠.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찬성 반대 입장을 제시했는가. 이건 뭐 할 거니까.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제시했는가.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갑자기 문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수행에서 다루는 건 이슈예요. 논쟁이 되는 이슈. 예를 들면 사회 이슈는 아니더라도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굉장히 논쟁이 되죠. 피할 수 없는 어떤 논쟁거리죠.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된대요. 이전까지는 이슈. 그러니까 우리가 다루는 게 어느 한 가지가 뚜렷하게 옳다, 어느 한 가지 무조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다루지 말라 그랬죠. 즉 그러면은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확실히 얘기하기 애매한 이슈를 다뤄야 되는데, 근데 문제를 찾으래요. 무슨 얘기예요? 사회에 내가 선정한 이슈에 내가 찬성이나 반대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짜장면을 먹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짬뽕을 먹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혹은
내 주장에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요 내용을 적으라는 거예요. 즉 어떤 내가 주장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찾으라는 거죠. 특히 이제 윤리적 문제입니다. 윤리적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착하냐 나쁘냐는 거예요. 이해가요? 그러면은 나쁜 문제 이런 선택을 해서 나빠질 수 있는 문제 이런 걸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출처를 기재타 제시하라. 한번 같이 해봐야 알죠? 주제를 한번 정해보죠. 여기 잠깐 쉬고 동영상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끊게. 자, 논쟁이 되는 사회 이슈 주제인데 내가 어떻게 고르라 그랬어요? 앞에 블로그에 써놨습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는 주제. 반대나 찬성으로 쏠리지 않는 주제. 그 다음에 검색했을 때 자료가 많은 주제. 그 다음에 본인 진로에 맞춰서 골라야 되니까 한번 볼까요? 선생님은 학원 원장이니까 예를 들면은 사교육 봤더니 바로 검색을 뭐 나왔어요? 사교육 금지 법안이 나왔네요. 그럼 사교육을 금지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 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죠. 그렇죠? 한반이 갈릴 수 있죠. 그리고 자료도 많겠죠. 엄청 많네요. 네. 자료가 많고 적고를 우리가 나무위키에서 긁어오면 안 되긴 하는데 나무위키에 있는 이슈를 쓰면은 자료가 웬만하면 많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무위키 사교육 검색하면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료가 많은 주제네요. 좋은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일주관 사회 주제 그러면은 사교육 금지 법안. 사교육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라는 주제를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주제 선정 이유는 무엇이냐? 미래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깊게 써야 돼요. 이게 핵심이야. 그럼 금지. 그러면은 사교육은 대한민국에서 뗄래야 논리적으로 타당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지금 사교육 최근에 본 게 있네요. 보면 학생 숫자는 줄어드는데 사교육비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써주면 좋죠. 내가 좀 구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사교육비는 수 있다면 좋습니다만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사교육비를 쓴다면 상향평가가 되어 교육효과가 떨어질 것입니다. 즉 뭐야? 다 공부를 잘하면은 공부를 잘해도 서울대를 못 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네. 이렇게 지출된 사교육비는 부모님들은 노후나 이렇게 미래에다 주라 그랬어요. 미래. 그럼 길게 쓰고 줄이는 겁니다. 좀 길어도 이해해 주세요. 줄이는 것도 보여줄게요.
고학력 부모를 가거나 친척을 가진 사람만 좋은 입시 성적을 낼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사다리가, 즉 공부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을 통한 사다리라는 거는 사라진다면 원래 돈이 부자인 사람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교육비를 볼 때 그것이 가진 순기능과 역기능을 잘 판단하고 무엇이 올바른 방향인지를 통합적 관점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에 선정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길어요. 그럼 이제 줄이는 거야. 최근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제 줄여볼게요. 요 글을. 이렇게 막 쓰고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컴퓨터로 써야 된다고 그랬죠. 컴퓨터로 쓰니까 중간중간에 맞춤법 틀릴 거 플러스 틀리면 빨간 줄 쳐지니까 그때그때 고를 지우면서 할 수 있잖아요. 글 줄이는 마술 보입니다. 네. 그리고 글을 좀 줄였죠. 많이 줄었죠. 이런 식으로. 더 줄이면 줄일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가야 된다. 그래서 이유에 힘을 빡빡 줍시다. 빡빡. 분량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냐. 하나, 둘, 셋,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 정도. 하나, 둘, 셋, 넷. 더 줄여야 되네. 더 줄여야 되네. 여기까지 여섯 줄. 글씨, 여기는 한 줄에 글씨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모두가 발전한다면 아깝지 않습니다만 교육비 모두가 사교육에 매진하면 너무 어려우시죠. 하지만 문제하면 문제입니다.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다리가 사라지면 따라서 우리는 이를 볼 때 사교육을 잘 따지고 이거를 이 정도면 요 하나 둘 셋, 요 정도면은 한 6줄 7줄 정도면은 여기에 잘 밀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자, 그럼 이제 이걸 시간적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적, 공간적 이런 걸 다 써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무위키 이런 거 검색하셨을 때요. 시대별로 정리되어 있는 게 있는지를 보세요. 보면 여기 있죠. 요거 그대로 정리해서 써주면 되죠. 자, 아예 연도별로 다 있네요. 요거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간적 관점이다. 그러면은 공간적 관점 뭐겠어요? 그러면은 뭐 요거를 좀 보셔도 좋죠. 응? 요거를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지역별 사교육 지출 요런 거를 집어넣으셔도 좋죠. 그럼 뭐예요? 이거 사교육이 양극화를 만드는 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서울이나 신도시 이런 쪽이 그 소득이 높은 이런 지역이 사교육비가 압도적으로 높다. 그 다음에 지방은 아니다. 따라서 공간적 관점. 이 내용만 적어줘. 이 관점 분석은 사실만 적어주면 돼요. 사실만.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면 하나 예시로 써볼까요? 요걸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월 평균 가구 소득 대비 사교 지출은 평균이 13.8%이고 가하우르 강남권이 높은 비율이었으며 경기 신도시도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면 이 얘기가 뭐예요? 이런 거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하죠. 정리하면 수도권은 서울 경기 지방의 사교육비 지출이 지방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강남의 가구 청소득이 20%에서 앞뒤로 나타나. 이거는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죠. 공간적 관점에서 사실 사회적 관점, 제도가 어떻게 됐냐. 제도. 세계의 사교육도 있어. 짱이야. 이거 공간적 관점에서 쓸 수 있네. 그 다음에 시간적 관점에서 들어가면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뭐 앞에서 쭉 사교육 어떻게 변냐 나타나고 사교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보여주고 앞으로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학생은 줄어들었지만 사교육비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앞으로도 계속 사교육비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됨. 이런 내용도 꼭 들어가야 돼요. 미래 예측이.
사회적 관점. 머리 아파. 제도 같은 걸 보면 사회적이죠, 제도. 보면은, 1980년 현에서 학원이 금지되었다. 불어되었다. 이주된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이거 시간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글을 바꿔야 됩니다. 나 이거 다른 거 바꿔줄게. 이런 것도 괜찮네. 정리하는 거 보여줄게요. 이춘 10월 11월이네. 지금 선생님이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죠. 이런 거 다 드려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걸려야 돼요. 볼게요. 여기서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7을 조치로 이해 해명을 제외한 금지됐다. 때문에 그러나 90년대 들어서는 꼭 그랬으며 이렇게 이후 정부는 그런 뜻들을 거듭했다. 사교육 방지를 위한 법안은 다양하게 발의되어 왔다. 뭐 이렇게 합시다.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늘 교육 큰 사회 문제로 인식되어 왔고 사회 관련 발달되어 왔다. 맞아. 난 태도도 년 9월
4월 30일에는 법이 되었다.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 제도 중심으로. 앞에서 이걸 잡아줌으로 이거 제도 중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사교육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 요런 내용이 들어가야겠죠. 요런 것도 좋죠.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겠네요. 한번 써볼까요? 아, 너무 길어지나? 그리고 여기서 다 다른 친구들 보니까. 윤리적 관점 뭐가 착하냐 나쁘냐잖아요. 여기 정의란 무엇인가 있네. 그럼 뭐예요? 선천적 지능과 후천적 환경을 입시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사람 보상을 하는 것은 쭉쭉쭉쭉 해서 평등권을 침해한다. 잘못된 거죠. 근데 또 반면에 여기 위에 보면은 사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라는 말도 있죠. 그 다음에 뭐야 이게? 이거 세계 사교육을 공간에서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교육이 옳은가 그른가 라는 거. 그러면 이거 보면은 이 관점 보면은 사교육이 옳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쭉쭉 써주고 아까 다른 명언 이런 거 정의 이거 정의론 이런 것도 적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이슈. 아이씨 이걸 이렇게 길게 만들 마음이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이 윤리적 관점하고 이 논쟁이 되는 이유가 보통 같아질 겁니다. 오케이? 이제 반대되는 이유인데 이제 미래 가치에 집중한다 그랬죠. 그럼 보세요. 사다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대된다. 그러나 지나친 사교육 지출은 결국 교육을 사다리가 아니라 계층 간 장벽으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노후 문현 성인 세대의 노후를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회의 소중한 자원이 교육 자체에만 투자되는 비교육을 만든다. 따라서 사교육 금지가 물질적인 해결책인가? 라는 문제과 이걸 해야 점차적으로 사교육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달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떤 입장인지 쓰시면 되죠. 근데 윤리적인 방향을 입장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사교육 금지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윤리적으로 완전히 찬반이 갈리는 것 같아. 근데 보면 보통 윤리적이다, 착하다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조금 사교육 금지가 맞죠. 금지. 내 생각에는. 그럼 이제 아까 그 전문가 학자들이 이런 것도 듣고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요. 이거죠. 사교육 반대 근거 해가지고 사교육이 다른 나라에는 별로 없다라는 실제 사례. 선진국 사교육을 한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사교육으로 인해서 계급 차이가 벌어지는 거. 아까 그 통계 자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원래 돈이 많은 사람이 사교육을 높이 지출함으로써 서울대를 더 많이 간다. 이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전문가들이 얘기한 거 있죠. 뭐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에서도 사교육이 더 이상 계층의 사다리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학교 수업에 충실하여 더 사교육을 받은 것보다 높은 성적을 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만 하면 멈추면 안 돼요. 뭔가 내가 그 이상, 학생 이상을 나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학교에서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학생들을 서로 가르쳐 주면서 친구들과 서로 수업을 해가면서 뭐 학습 도우미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걸 서로 배워가는 걸 만들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내가 대학생이 된 다음에는 저소득층 학생들이나 뭐 이런 친구들을, 후배들을 위해서 교육 봉사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뭐 그런 단체를 조직해 볼 수도 있다. 시민 단체를. 사교육을 없애고 학생들한테 무료로 교육을 해주는. 그럼 사회적 차원에서 어떤 게 있어야 돼요? 앞에 나왔던 문제점을 그대로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앞에서 문제점을 내가 했어요. 사교육은 계층의 사다리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우리 노후 세대를 더욱, 부모님 세대를 더욱 힘들게, 노후를 망가뜨릴 수 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거를 이제 윤리적 가지고 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사교육 자유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킴이 분명하기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옳다, 옳지 않다라는 거를 윤리적 관점에서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라고요? 따라서 제도적인 규제가, 법적인 규제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이것이 더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보완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공교육을 강화한다. 학원 수준은 소수형의 수업을 학교에서도 제공하고 시험 난이도도 낮춰야 한다. 실제로 선생님들도 내년 수능을 의무적으로 치르도록 하는 것도 좋다. 선생님들의 실력이 난이도에 반영되어 두 번째, 이거 쓰면 근데 큰일 나요. 근데 내 생각이야. 그 다음에 확실한 규제, 가령 과외나 사교육이 금지되면 부유층은 암암리에
과외 등을 할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전두환 정권 때 사교육 금지시켰을 때 그랬거든요. 이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명문화되어야 만들어졌어요. 규정되어야 불평등이 없을 것이다. 또한 사교육비를 절감한 세대 좀 대충 써도 이해해줘요. 여러분들은 이거 쓰고 고쳐야 돼. 이렇게 쓰고 현재 사교육비는 하늘 높인 줄 모르고 올라간다. 아까 이거 봤는데 이런 거 찾아놔야 되는데 아까 어디 갔어? 근데 사실 이걸 하면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의미 없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적을 수 있죠. 이런 자료도 근거 찾아서 넣어야겠죠. 이런 것도 근거 다 찾아 넣어야 된다. 같은 주장한 사람들 있으면 찾아 넣고 뭐 사교육 하면은 법적으로 처벌받는 나라도 찾아 넣고 뭐 이렇게. 뭐 최근에도 올랐어요. 사교육비는 평균적으로. 뉴스에도 보면은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신문 기사도 평균 2%입니다. 규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강화되거나 입시가 쉬워지는 방식으로 쉬워지는 대안이 실현되지 못해 파다한다면은 사교육비를 의무적으로 낮추되 학원도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학원비 지원도 가능하고 학원 수업을 학교로 들고 오도록 만드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써보는 거죠. 숙제도 돼야 돼. 이를 실제로 전두환 정부 때 사교육이 금지되자 벌어졌던 일이다. 이는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기에 옳지 않다.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옳다, 옳지 않다, 좋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나도 너무 큰 주제를 잡았나 싶긴 한데 좀 시간 내에 이걸 다 쓰는 걸 보여줄 수는 없고 내가 이거를 다 지금 이걸 조절을 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써봤어요. 근데 대충 이런 방향으로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학원 친구들은 요게 퇴인이 언제야? 4월이잖아요. 원래 치면 다음 주네? 주말까지는 보내주면 내가 31일 날 고쳐볼게요. 빨리 보내주면 좋고 주말에는 선생님이 조금 일정이 있어서 못 고쳐줘요.
가족 행사가 있어요.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주말에 못 봤는데 왔는데 막 20개 와 있으면 다 못 보잖아. 31일날. 그죠? 그러면 이제 우선은 1일날 수행 보는 친구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해줄 텐데 너무 많으면 선착순으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리 개요 같은 건 짜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 나도 지금 이거 단기간 했으니까 잘 못 쓴 거 아는데 이틀 첫째 둘째 하고 계속 글 고쳐가면서 쓰세요. 그리고 자료 찾는데 1시간 이상은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써서 내가 글 잘 못 쓴다 그러면 미리 써서 보냅시다. 이거 20점짜리 수행이에요. 선생님도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글 다 고쳐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부탁합니다. 일찍 해서 보내세요. 물론 오늘 모의고사마다 힘들겠지만 오늘 여기까지. 아 잠깐 사교육에 대한 얘기 끝으로. 오늘 모의고사 봐야겠지만 어렵죠. 수능 문제 이런 거 교수님들이 내거든요. 대학 교수님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요. 30명씩 놓고 한 반에. 공교육은 이 상황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모두가 안 하거나 다 한다 그러면 아예 이게 사회 규정화가 돼서 필수처럼 돼서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방식이 난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선생님도 학원 하고 있지만 이게 옳은 사회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우리 학원은 그래서 수강료도 좀 최대한 낮게 하려고 하고 있고 혜택도 많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열심히 합시다. 예. 지난번에 뭐 국어 수행도 거의 똑같이 나왔잖아. 방학 때 한 거랑. 그죠? 국어 수행 논설문 쓰는 법도 한번 강의 만들어 볼게요. 이거 보느라 수고하셨습니다.